어떤 여자의 눈을 들여다보았을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진실함도 깊이도 신비로움도 여성스러운 에너지도 영혼도 없는 그저 틱톡에서 베껴온 문구와 인터넷 구루들이 재활용한 조언들로 포장된 짙은 화장 뒤에 가면 같은 모습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자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그들이 약하거나 순진해서가 아니라 그저 신호를 무시하고 항상 착하게 굴며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할 곳에 기회를 주도록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절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들에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심지어 인생까지 바치고 맙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이 만드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교육받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과는 잃어버린 수년의 시간, 무너진 자신감, 그리고 고갈된 내면의 본질입니다. 형제님, 겉모습 너머를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지갑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까지 텅 비게 만드는 여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면의 가치가 낮은 여자를 드러내는 8가지 신호를 알아볼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이 신호를 무시하는 대가는 아주 가혹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셨다면 스스로의 변화와 배움에 진심으로 헌신하는 분들이라는 의미로 댓글에 신호라고 적어주십시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공간에 관심에 중독된 여자입니다. 그녀는 현재를 살지 않고 화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녀의 기분은 모르는 사람이 누른 좋아요 하나, 댓글 하나, 메시지 하나에 좌우됩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녀의 성소입니다. 그곳에서 인정을 구하고 자존심을 채우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인스타그램이 그녀의 세상이고 소셜미디어가 그녀의 피난처입니다. 모든 계획과 외출, 그리고 모든 순간들은 실제로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휴가는 무대 배경이고 로맨틱한 저녁 식사는 소품이며 당신은 그저 그녀의 사진 속 액세서리 중 하나일 뿐입니다. 카메라가 꺼지면 공허함만 남습니다. 진짜 교감도 평화도 존재의 가치도 없습니다. 오직 다시 접속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불안감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여성스러움도 진정성도 아닙니다. 그저 아름다움으로 위장한 이기심일 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당신을 흔들리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형제님, 관심에 중독된 여자는 당신 자체를 사랑해서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 때문에 당신 곁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갈망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여자에게 당신은 결코 충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내면적 공허함은 한 남자가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관심으로만 채워질 수 있으며 그 끝은 결코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과거를 무기로 사용하는 여자입니다. 그녀에게 전 남자친구들에 대해 물어보면 모두가 유해한 사람들이었고 모두가 나르시시스트였으며 아무도 그녀가 베푼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험을 알리는 붉은 깃발입니다. 가치가 낮은 여자는 절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과거는 배움이나 성장의 장소가 아닙니다. 오직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는 연극 무대일 뿐입니다. 그녀는 치유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았으며 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패로 삼고 당신의 행동을 공격하는 칼로 사용합니다. 전사여, 잘 들으십시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강력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지만 외부의 사건들은 통제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가치 있는 남자는 이 진리를 삶에 적용하며 여자 역시 그래야만 합니다. 만약 그녀가 과거를 마치 트로피처럼 부여잡고 자기 밖에서 희생양을 찾는다면 그것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화폐처럼 사용하고 있으며 당신은 그녀의 감정적 쓰레기통이 될 다음 표적일 뿐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공감 능력을 조종하게 두지 마십시오. 현대 사회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조장하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관심을 끄는 수단으로 전시하게 만듭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 함정에 빠져 그녀를 구원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형제님, 당신은 그녀의 심리치료사도 감정적 구원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사명을 가진 남자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과거를 치유하지 못한 여자는 미래의 당신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그녀가 치유하기를 거부하는 것들을 당신이 용서하면 할수록 그녀는 자신이 계속 망가져 있어도 될 권리가 있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남성성을 보완하는 대신 남성성과 경쟁하려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공격성을 힘으로, 독립성을 반항으로, 자신감을 거만함으로 착각합니다. 이것은 평등이 아니라 경쟁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말을 끊고 당신의 야망을 비웃으며 모든 대화를 전쟁터로 만듭니다.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이 청구서를 지불하고 가정을 보호하며 안정적으로 리드하기를 기대합니다. 현대의 페미니즘으로 위장한 이기심으로 그 리더십을 은근히 깎아내리면서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당신을 이기려 드는 여자는 당신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여자는 자신의 남자와 경쟁하지 않고 그를 보완해줍니다. 그것은 복종이 아니라 조화로운 결합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균형을 가르칩니다. 남성성은 목적을 가지고 이끌고 여성성은 지혜롭게 흐릅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조화가 창조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끊임없이 저항하고 겉으로 경멸하는 척하며 남성성을 모방하려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본성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스러움이 나약함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남성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멀어지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여자가 당신을 권력 다툼으로 끌어들이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힘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당신의 리더십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녀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결코 당신 곁에서 왕국을 건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여자와 싸우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위해 싸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싸움을 치를 가치가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 가치를 두지 않는 여자입니다. 항상 늦고 항상 산만하며 마치 모든 일, 특히 당신에 대해 항상 내일이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즉흥적이고 장난기가 많으며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사여 속지 마십시오. 여자가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은 그녀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대할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생명입니다. 시계의 몇 분이 아니라 남자로서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가치가 낮은 여자는 어떤 존중이나 배려 없이 그 시간을 낭비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취소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지각합니다. 당신이 말할 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시작한 일을 결코 끝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황에 반응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진짜 무언가를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방향을 정해주기를 바라며 부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네카가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우리가 유일하게 진정으로 소유한 것이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낭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자가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의 사명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존중 없이는 어떤 기초도 미래도 성장도 없습니다. 이런 유형의 여자는 가치 있는 남자의 혜택만 누리고 싶어 할 뿐 그의 목표를 향한 발걸음에는 발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자는 당신의 길을 지연시키고 당신의 수년을 낭비하게 만들며 왜 내 인생이 더 멀리 나아가지 못했는지 자책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전사여, 당신을 멈춰 세운 것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그저 예비 플랜 정도로 취급한 그 여자 말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선택사항처럼 대하는 순간 그곳에서 당장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서커스에서 조연을 맡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 명의 남자이며 당신의 시간은 신성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내용이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혼란과 위기를 통해 감정적으로 조종하는 여자입니다. 어떤 여자들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일부러 드라마 같은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눈치챈 적이 있습니까? 항상 문제가 있고 항상 다툼이 있으며 당신을 휩쓸고 가는 감정의 화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당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면 그녀의 친구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 심지어 온 세상과 다툽니다. 왜 그럴까요? 혼란이 그녀가 통제권을 쥐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감정적 불안정을 먹고 살며 당신의 중심을 흔들어
당신 세계의 중심축이 되고 혼란의 근원이 되며 오직 그녀만이 줄 수 있는 마약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증입니다. 전사여, 이 여자는 평화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를 두려워합니다. 평화가 찾아오면 자신의 공허함이 드러나고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과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이용할지라도 말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태울 것입니다. 어느 날은 세상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다가도 다음 날에는 당신을 적처럼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게 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원칙을 타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애정으로 위장한 전쟁입니다.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남자는 이를 깊이 이해합니다. 그는 반응하지 않고 감정의 폭풍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혼란 대신 평온을 열정, 대신 원칙을 파괴, 대신 통제를 선택하며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대입니다. 여자가 고의로 당신의 균형을 깨뜨리려 할 때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치가 낮은 여자의 행동 방식입니다. 항상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습관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녀는 고요함을 알지 못하기에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극적인 갈등 없이는 살지 못하는 여자는 결코 당신의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결코 당신 곁에서 걸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곧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강렬함을 친밀함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위기가 당신의 일상이 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남의 감정적 불을 끄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건설하고 성장하며 명확하게 다스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혼란이 당신 없이 스스로 타버리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6번째,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으면서 당신의 에너지만 착취하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 당신의 관심과 시간 자원을 구하지만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녀는 사라집니다. 그녀는 당신을 소비하기만 할 뿐 실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밑빠진 독과 같아서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당신의 지원을 찾을 뿐 절대 같은 방식으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여자는 상호작용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사랑이나 관계를 오직 자신만이 어떤 노력이나 희생 없이 이득을 보아야 하는 게임으로 여깁니다. 당신을 서서히 고갈시키면서 그저 자신의 에너지 공급원처럼 사용합니다. 전사여,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여자는 당신 인생의 성장에 결코 기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삶의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지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주고받는 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여정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 기여하고 무언가를 구축해 나가는 문제입니다. 스토아 철학을 실천하는 남자는 무언가를 내어주는 것이 의식적인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동시에 언제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나 노력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상호 존중과 보답은 모든 굳건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에게 그저 자판기 같은 존재라면 당신은 삶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지 못하고 주기만 하는 패턴에 머무른다면 에너지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명감까지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고갈시키기만 하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당신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치 있는 남자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7번째, 현실을 보지 않고 공중 누각을 짓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완벽한 삶, 화려한 사치, 이상적인 관계, 그리고 과도한 환상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노력해야 할 때가 오면 도망쳐버립니다. 거창한 목표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막상 행동해야 할 때는 변명 뒤에 숨어버립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상상에만 빠져 있을 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전사여, 이 여자는 노력도 희생도 계획도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한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을 땀 흘려 만들기보다는 원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현실이 불편하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늘 아무것도 하지 무면서 먼 미래로 도피하는 쪽을 택합니다. 이런 유형의 여자는 꾸준한 노력과 규율의 가치를 알아볼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과정에 헌신하지 않은 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환상 속에서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스토아 철학을 품은 남자는 삶을 어떠한 장식이나 도피 없이 있는 그대로 직시합니다. 그는 성이 말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 굳건한 행동, 그리고 지혜로운 결단으로 지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행동하지 않고 꿈만 꾼다면 그녀는 아무것도 진짜가 아닌 세계로 당신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화려하고 쉬워 보이는 것에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꿈을 지켜주는 구명조끼가 아닙니다. 스스로 진짜 현실을 주도할 줄 모르는 여자는 결국 당신마저 자신의 텅 빈 환상 속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만들어가는 것은 환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행동입니다. 8번째, 충성심보다 보여주기식, 라이프 스타일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신의와 충성보다 겉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녀가 추구하는 것은 진실한 삶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이미지, 완벽한 미적 감각, 개인 브랜드, 그리고 아무런 노력 없이도 성공을 보여주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노력 없는 사치와 희생 없는 지위를 원하며 오로지 관심을 받기 위해, 그리고 거짓된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남자들을 징검다리처럼 밟고 지나갈 것입니다. 이 여자는 남자의 성품이나 진실함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그 관계가 어떻게 보이는지로 남자를 선택합니다. 당신의 야망이 그녀의 환상과 일치한다면 당신은 합격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일이 장기적인 희생과 노력을 요구한다면 당신은 탈락입니다. 전사여,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유형의 여자입니다. 그녀는 충성심을 일회용품이나 지나가는 유행처럼 취급합니다. 그녀의 사랑은 철저히 거래적입니다. 남자의 가치는 오직 그가 물질적으로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뿐, 그가 무엇을 지키고 이끌며 창조할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적 제공이 끊어지는 순간 그녀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스러움이 아니라 기회주의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인 제논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난파선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밑바닥에서 제국을 넘어 살아남은 철학을 창조해냈습니다. 가치 있는 여자라면 그 폐허 속에서도 그와 함께 남았겠지만 가치가 낮은 여자는 다음 배를 찾아 떠났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녀는 한 번도 진짜 당신의 여자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여자는 당장의 상황 너머에 있는 남자의 본질을 봅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집착하는 여자는 결코 폭풍우를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단한 기초가 아니라 화려한 불꽃놀이이며 용기가 아니라 번지르르한 광택입니다. 그러니 그녀와 함께 무언가를 짓기 전에 먼저 그녀를 시험해 보십시오. 돈이 아니라 그녀가 진짜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순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무대의 조명을 꺼버리면 그녀가 진짜로 가진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겉모습보다 충성심을 가치 있게 여기는 여자는 흔치 않습니다. 세상이 여자들에게 사치를 쫓으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사여, 당신에게는 위대한 유산의 무게를 함께 견딜 수 있는 진정한 가치를 가진 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 특징은 실패한 여성성이 아니라 잊혀진 가치들, 지워진 기준들, 그리고 꿈으로 위장된 유혹들로 가득한 현대사회의 타락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전사여, 만약 당신이 이 신호들을 무시한다면 그 대가는 단지 상처받은 마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목표가 엇나갈 것이고 감정적으로 착취당한 수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 거울을 보며 절대 당신을 감당할 수 없는 무가치한 곳에 당신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남자는 세상을 향해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세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직시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명확하게 항해하며 그것이 아무리 매력적이라 해도 자신을 병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과감히 멀어집니다. 그러니 당신의 시간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지키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지키기로 선택하는가, 즉 당신의 기준 평화 그리고 사명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에게 골칫거리가 아니라 평화를 주는 여자, 당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여자, 당신의 성공뿐만 아니라 당신의 비전을 볼 줄 아는 여자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여자를 찾을 때까지 목표에 집중하고 당신만의 제국을 건설하며 스스로의 규율을 단련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당신 자신이 바로 가장 큰 보상이라는 것을요. 혼란, 변명, 그리고 소음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아래 댓글에 높은 기준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의 정신을 향한 전쟁은 진짜이며 이곳에서 당신은 절대 혼자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자, 이제 나아가십시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살고 에픽테토스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남자답게 뒤돌아보지 말고 당당히 떠나십시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